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타라이쿠, 즉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같은 북반구 서구 유럽에 편입되고 싶어하던 일본은 정식 유럽의 국제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유럽연합의 가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꾸로 유럽연합 측에서는 유럽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며 반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타라이쿠를 주장하며 서구화를 꿈꿔온 일본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나토 기구에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가입하자 중국,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국토전략TV? 타임지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식 기구는 아니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자 5G 서비스를 최초로 서비스화하여 가장 널리 보급한 나라로서 사이버 안보,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 측의 해커 부대가 북한과 중국 해커들로 위장한 뒤 2018년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을 겨냥해 관련 웹사이트를 파괴해 키캣 등 인쇄 출력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관중석의 광고판과 와이파이 송출을 방해한 것이 영국, 미국 측 정보부에 의해 발각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전 발각되어 우리 측의 대응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개최가 가능해 서구 언론들은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 측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사이버 공격 등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왔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 우려를 피하기 위해 경찰당국 차원에서의 지원이었으나 한국이 유럽 등 서방 측과 사이버전 관련 협력이 강화되던 추세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주요 해킹 대상 공격 지역으로서 적성국들의 공격으로부터 내성이 어느 정도 쌓여왔었던지라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민간의 사이버 공간이 가장 밀도 높게 발전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서구 측에서 협력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서구 측과 반도체 장비, 소위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한국을 배제한 서구 진영 동맹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안보기구인 나토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일본으로선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이 해내던 것을 한국이 해낸 것은 일본으로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이번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CCDOE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나마 일본은 이번 나토 기구 한국 가입에 대해서 최대한 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분노를 폭발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이던 후시진은 원색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인 후시진은 유독 예전부터 한국을 의식한 강경 발언을 많이 내놓아 한국인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시진 전 총편집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중국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에 꼴이 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겨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을 일종의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조공국처럼 보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서구 국가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나토 회의에 정식 초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나토 가입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나토의 아시아 확장, 한국의 가입은 중국을 포위 압박한다는 의미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국 후시진 편집인은 한국에 대해서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 꼴이 날 것이라고 사실상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지만 최근 국제 분석학자들은 오히려 현재의 상황이 제2의 의화단이난 때의 상황 때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 사이 있었던 사건으로 당시 중국에서 서양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리신에 의한 야만적인 일들이 벌어지자
서방 8기군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인도 등 연합국들이 중국을 일거에 공략하여 수도 베이징까지 함락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의화단의 난에 앞서 일본은 대만을 뜯어갔고 러시아, 일본은 만주와 요동반도, 또 독일과 영국은 산둥반도를 뜯어갔을 뿐 아니라 각종 청나라의 이권이 잘게 쪼개어져 서방연합군 측에게 나눠갖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홍콩 같은 세계인들이 몰려있는 도시들에 대한 중국 중앙당국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화단이란 당시 서양인 선교사, 외교관을 향해 행해졌던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방역 상황에서 아직 숨지지 않은 노인을 화장장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다던가 또 정부 당국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서구 사회에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의화단의 난 당시에도 이러한 잔악한 상황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담긴 잡지 등을 통해 서구 사회에 번져나가자 도자기와 비단과 같은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사건이 바로 의화단의 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20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화단의 난에 한국은 연합국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여 많은 이권을 상실했지만 이번에는 나토 기구에 아시아 최초로 당당하게 가입하는 사건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판 메이지 유신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말 정보통신혁명이 1800년대 말 일본에서 일어났던 증기기관혁명과 유사하며 각종 무기 개발, 민주주의의 빠른 확산 등이 메이지 유신과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나토 가입으로 한국은 빠르게 지금보다 더 서구 사회의 열린 사회, 더 나아가 연합된 사회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서구 부유층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 밤늦게까지 안전한 거리, 이러한 시스템은 21세기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의 부유층들은 한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자국을 도망나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제일 인생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계에서 최근 중국인들이 탈출한 나라들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는 현재 중국 중앙당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중국인들이 중산층 주택을 구매해서 암암리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의 부유층의 자금과 인재들이 한국으로 빨대가 꽂혀서 빨려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던 위그노 교도들은 당시 부지런한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특성상 개개인마다 높은 스킬의 기술이 있었고 그들은 시계세공, 정밀공업, 또 의류식물 제조 등의 높은 기술이 있었던지라 마치 유태인처럼 프랑스의 불을 쥐고 있는 중산층, 부유층 계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중앙당국이 이들의 종교를 금지하고 탄압을 하자 많은 위그노 교도들이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북유럽 등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17세기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농업국가가 됐고 영국, 스위스, 독일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밀기계 공업이 발전하여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영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지역은 비교적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치안과 교육이 우수한 환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서도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아시아 최초 나토 가입 사건은 서구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문화, 영화, 음악, 엔터테인 산업에서 서구 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하면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처음으로 물어보지만 이제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K-팝 등 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질문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화가 퍼진 지역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국가들로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이뤄내야 할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